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상속 시리즈 세 번째 편입니다. 예, 상속 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할까요? 한정승인의 개념을 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무슨 거야? 이게 법무사님 쉽게 좀 풀어주세요, 제발. 예. 그 단어를 쪼개서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한정, 그리고 승인, 이거 두 개를 쪼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한정이라는 의미는 다들 아시잖아요. 범위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지정한다는 의미죠. 상속을 받는 재산 범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뭐를? 내가 채무를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상속을 받는 재산의 범위로 한정해서 내가 채무도 부담하겠다. 그래서 한정 승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간단한가요, 지금? 어려운가요? 제가 더 쉽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부모님 배틀인가요? 예? 배틀이에요? 내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부모님 빚을 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갚기 싫어. 그러면 부모님의 빚의 한도에서 나는 부모님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내 재산을 못 건드린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거. 내 재산을 못 건드린다. 받은 돈만큼만 빚을 갚겠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빚도 많을 수도 있지만 또 빚을 청산하고 남을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상속 포기도 있고 있는데 왜 한정 승인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생각나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내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사촌들이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매한테 미안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상속 포기를 해서 그냥 끝났는데 이게 상속 포기를 해버리니까 내 사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그 상속의 그 빚의 고리를 끊고 싶을 때 과연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1순위가 앞순위의 분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상속 순위 다음 순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그 상속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뭐 친척 간의 거래를 그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왕래를 하시죠. 네. 친척 간의 거래. 왕래를 많이 안 하셔서 갑자기 이제 뭐 빚을 갚아라 하고 하면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정 승인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돌아가시면 부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사촌들이나 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러면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시키고 나머지 또 자식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명이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망자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가 뭐 5분, 6분 이렇게 되시고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이러면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상속 포기를 하면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그 한 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이게 천륜인데 나는 그냥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를 놓지 않은 거야. 이거 보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없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님과 소송이 상대방이 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네네. 당연히 각하를 당하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소송의 객체가 되죠. 되죠. 그 내가 당연히 채무 상속도 한정해서 받았지만 받기는 받았으니까 패소 판결은 나오죠. 일부 패소로.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라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렇죠. 판결 주문이 나오시죠. 자, 그러면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정 승인도 상속 기시 있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인정해주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 조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가요?
대부분이 이제 네. 독촉장이 상속인한테 날라온다던가 소장이 날라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의외로. 그동안 이제 옛날에는 제가 볼 때 이 조문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소장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원래 3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이제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억울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예, 우리가 좀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정 승인할 때 주의사항도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을 때 그 취득세가 발생한다든지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좀 살펴보신 다음에 한정 승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속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상속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빚이 있을 때 상속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일반 한정 승인도 있고 특별 한정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 아시고 이해를 하시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 또 우리 법무사들을 또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편안하게 저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변호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